살인 플롯자는 높아. 엘리 그리피스. 신승미 옮김. 나무 옆 의자. 5장. 하빈더. 숲속 동물. 살인 컨설턴트? 닐이 말한다. 무슨 뜻이야? 하빈더는 5가지 센다. 닐을 대하는 그녀의 새로운 전술은 그를 교활하고 약간 어리석지만 본질적으로 사랑스러운 작은 숲속 동물로 상상하는 것이다. 모르겠어. 그녀가 말한다. 이제 알아내야지. 왜? 야금야금 먹다가 수염을 닦는다. 한 여자가 죽고 그녀가 살인 컨설턴트라고 밝혀져 조금이라도 호기심이 들지 않아? 호기심이나 채우라고 경찰서에서 봉급을 주지는 않잖아. 도토리를 살피다가 꼬리를 실룩거린다. 원래 봉급을 많이 주지도 않잖아. 하빈더와 닐은 잠복 근무 중이다. 가스 공장 밖에 앉아서 서로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다는 뜻이다. 사실 수사과 일은 아니지만 쇼엠 발전소가 공식적으로 테러 대상으로 분류돼서 사복경찰관이 필요하게 됐다. 오늘 2 사람은 주차장에서 철조망과 벽돌로 지은 별관들을 마주보고 있다. 건너편으로는 항구 너머에 멋진 경치가 보이지만 둘 다 자연의 기쁨을 즐길 기분이 아니다. 하빈더는 포테이토 칩을 먹고 싶어 죽겠는데 닐은 자기 차에서 뭘 먹는 사람들을 병적으로 혐오한다. 아무튼 패기 스미스의 장례식에 갈 생각이야. 하빈더가 휴대폰 화면을 한가로이 넘기면서 말한다. 좀 알아보려고. 정말로 그녀의 죽음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해? 딱히 그렇지는 않아. 의사가 의심스럽지 않다고 하잖아. 그는 사인으로 심장마비를 댔어. 그럼 부검할 만한 근거가 없네? 듣자 하니 아들이 최대한 빨리 그녀를 묻거나 화장하려고 조급하게 구나봐. 그런데 간병인은 경찰서에 찾아올 정도로 걱정이더라고. 간병인은 너 부인이 살해당했다고 생각해? 간병인은 그녀의 죽음에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해. 스미스 부인은 누군가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대. 간병인 나탈카는 그걸 편집 중이라고, 어쩌면 알츠하이머병의 시작일지 모른다고까지 치부했는데 바로 옆에 약을 두고 의자에 앉아서 죽어있는 스미스 부인을 발견한 거야. 누가 왜 그녀를 죽이겠어? 부자였나? 아닐걸? 노인보호주택에 돈이 다 들어갔을 거야. 그래도 계좌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어. 특이사항이 있는지 보자고. 하나 있는 아들이 이미 상당히 부유한가 봐. 동기가 없지. 그럼 왜 장례식에 가는데? 몰라. 그냥 분위기 좀 파악하려고. 누가 의심스럽게 행동하나 보는 거지. 도나가 알아? 하빈더는 거짓말을 하면서 판다팝 게임을 클릭한다. 도나한테 말 안 할게. 닐이 말한다. 때로 그는 겉보기처럼 멍청하지 않다. 스미스 부인의 장례식이 특출하게 암울한지 아니면 기독교 장례식이 항상 이런지 모르겠다. 하빈더는 결혼식은 2번 끝까지 앉아서 봤지만 기독교 장례식은 가본 적이 없었다. 사실 장례식에 딱 1번 갔는데 36살 먹은 사람에게 그 정도면 나쁜 기록은 아니다. 그것은 완전한 장례의식, 안탐 산스카르였고 장례 후에 예배당에서 기도를 드렸다. 시크 교도에게 죽음은 새 삶의 시작이고 애도는 엄숙하고 차분하다. 추도사가 없고 통곡이 없고 가슴을 치는 몸짓도 없다. 하지만 그 장례식에는 억누른 위험이 있었다. 하빈더는 꽃, 국화,
열린 간을 기억한다. 그녀는 가까이 가지는 않았다. 누구의 장례식이었더라? 어떤 숙모나 삼촌, 아마 혈족은 아니었을 것이다. 아빠는 인도에서는 시신을 탁 트인 곳에 쌓은 장작더미에서 화장한다고 그녀에게 말해주었다. 다행히 영국에서는 아쉬운 대로 화장장에서 화장해야 하고 가장 나이 많은 가족이 커튼을 닫는 버튼을 누른다. 여기도 화장장이다. 많은 목재 패널, 베이지색과 연보라색 같은 부드러운 색조, 스테인드 글라스 창에 그려진 특정 종교와 관계없는 모호한 패턴. 시크교도 의식과 달리 장례식 참가자들은 너무나 조용하고 하빈더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 중 누가 스미스 부인의 아들인지 알아내려고 살피는 중이다. 정문 근처에 말쑥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있다. 저 사람이 아들일까? 아니야. 그는 약간 너무 도회풍이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에 비해 몸집이 큰 혈색 좋은 남자를 발견한다. 저 남자가 아들인가 보다. 그래. 의식 진행자인 여성. 목사? 교구 목사? 여성이 고개를 기울인 채 염려하는 표정으로 그와 상의하고 있다. 그와 함께 있는 염갑한 오드리 헵번처럼 검은 원피스에 진주를 두른 여자는 나이절의 부인이 틀림없다. 하빈더는 나탈카를 쉽게 발견한다. 그녀는 금발을 틀어올리고 통이 좁은 검은색 바지에 흰색 셔츠 차림이다. 그녀는 한 줄로 늘어선 여자들 사이에 있는데 아무래도 모두 간병인인 듯하다. 그 외에는 기다란 좌석을 독차지해야 한다는 듯이 혼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다. 그런가 하면 기이한 한 쌍도 있다. 안경을 쓴 남자와 왠지 반항적으로 보이는 분홍색 나비 넥타이를 맨 훨씬 나이든 남자다. 둘 중 젊은 남자가 몸을 돌려 실내를 훑어보다가 하빈더와 눈이 마주치자 미소를 짓는다. 하빈더라면 절대 낯선 사람을 보고 미소 짓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너무 의심이 많은지도 모른다. 경찰 일을 10년 동안 하면 그렇게 된다. 그녀는 화답하는 미소를 짓지 않는다. 의식은 다행히 짧다. 장의사 직원들이 꼭대기에 빨간 장미 화관이 있고 윤이 나는 소나무 관을 들고 온다. 이어서 자신을 제니 파이퍼 목사라고 소개한 성직자가 폐기의 삶을 기리는 모호한 말을 한다. 다음은 낭독이다. 아들이 감정이 거의 없는 목소리로 이 중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라고 선언한 다음 제니 목사가 고인이 걸어온 길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하빈더는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다. 패기 스미스는 노퍽 해안에 있는 크로머에서 태어났다. 기숙학교에 입학했고 전쟁 때 학교 전체가 도시스로 피난했다. 졸업 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런던으로 갔고 그곳에서 남편인 피터 스미스를 만났다. 피터는 해군에 복무 중이었다. 가정의 행복이 뒤따랐습니다. 제니가 원고를 읽는다. 하빈더는 그 말을 패기가 이를 포기해야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부부는 나이절이라는 아들 하나를 낳았고 피터가 1992년에 죽을 때까지 웨스트 런던에서 살았다. 그 후 패기는 남부로 이사했다. 처음에는 브라이턴으로 옮겼고 다음에는 슈어햄으로 왔다. 패기는 바다를 사랑했고 최근까지 열심히 수영을 했다. 날마다 타임스에 십자 말풀이를 했고 열렬한 독서 강의였다. 그녀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관대하지 않았지만 의무적인 웃음. 말년에 이웃 에드윈을 포함해서 아주 좋은 친구가 몇 명 있었다. 이 부분에서 안경을 낀 남자가 분홍색 나비 넥타이를 맨 남자의 어깨를 토닥거린다. 또한 제니는 패기를 아주 잘 돌봐준 퍼트리샤 크리브와 케어 포유의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한다. 하빈더는
나탈카의 이름이 언급됐어야 한다고 느끼지만 아무래도 퍼트리샤가 사장인가 보다 생각한다. 그러고 나서 주 기도문에 이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국한된 몇 마디를 한 후 제니는 패기의 가족이 그녀를 위하여 건배하기 위해 슈뷰 코트에 있는 패기의 집으로 모든 조문객을 초대한다고 알린다. 마침내 제니가 버튼을 누른다. 연보라색 커튼이 닫히고 클래식 음악이 실내를 가득 채운다. 하빈더는 오페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프로그램에 그 아리아의 제목이 별은 빛나건만이라고 나와 있다. 분명히 그 음악은 의식을 더욱 웅장하고 비극적인 분위기로 격상시킨다. 음악이 서서히 잦아들자 하빈더는 자기도 모르게 나탈카 옆에 통로로 걸어가고 있다. 안녕하세요. 나탈카가 말한다. 와줘서 고마워요. 오고 싶었어요. 하빈더가 말한다. 다른 사람 없는 데서 이야기 좀 해요. 나탈카가 말한다. 새로운 소식이 있어요. 억양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나탈카가 하는 말은 스파이 영화의 대사 같다. 슈뷰코트는 화장장에서 가까워서 차로 금방 도착하지만 주차장은 다른 문제다. 모든 도로가 워터사이드, 리버사이드, 로프테클 같은 이름이고 거주자 주차 전용이다. 마침내 하빈더는 나무 몇 그루가 서 있는 울퉁불퉁한 도로에서 빈자리를 발견해 차를 세우고 슈뷰코트로 간다. 그곳은 제법 멋지고 현대적이며 바다를 마주보는 방향에 유리 발코니가 있다. 조경을 멋지게 하려고 시도한 흔적이 있는 정원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웅크린 관목들이 해풍을 맞아 꺾여 있다. 하빈더가 인터폰을 누르지만 아무 응답이 없다. 분명히 그렇게 늦지는 않았는데 모두 벌써 집에 갔을까? 그녀가 막 포기하려는 참에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나온다. 교회에서 본 잘 차려입은 남자다. 가까이에서 보니 그의 정장은 더 비싸 보이고 매우 광이 나는 검은색 구두를 신고 있다. 들어가십니까? 그가 묻는다. 네, 주차할 곳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아주 힘들죠. 남자가 말한다. 그래도 브라이턴만큼 심하지는 않아요. 그 주제의 대화에 종지부를 찍는 말이다. 하빈더가 지나가는 동안 남자는 문이 닫히지 않게 잡고 있다가 건물에서 나간다. 그녀는 남자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한다. 패긴의 집 문은 열려 있다. 안에서 들려오는 커다란 소리로 보아 상당히 큰 파티가 열린 것 같은데 막상 거실에 들어가니 8명 정도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좁은 공간이다. 그래도 멋진 집이다. 하빈더의 부모는 물건을 버리는 법이 없기 때문에 집이 그녀의 방을 제외하고는 작은 탁자들과 도자기 그릇이 들어있는 찬장들, 잊힌 인도 친척들의 무수한 사진들로 꽉 채워져 있다. 패기의 취향은 훨씬 깔끔하고 덜 감상적이다. 목재바닥, 사진 액자 몇 개, 많은 책장, 지금은 다 비어 있다. 하빈더는 뒷짐을 지고 네다지 창 옆에 수사슴처럼 혼자 서 있는 아들을 본다. 그의 부인은 훨씬 사교적으로 제니 목사와 간병인처럼 보이는 두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나탈카는 안경을 쓴 남자와 나비 넥타이를 맨 남자와 옹기종기 모여 있다. 하빈더가 그들에게 다가가려는 참에 며느리가 그녀를 발견하고 서둘러 온다. 어서 오세요.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셀리예요. 나이절의 아내입니다. 나는 하빈더 카워입니다. 패기의 친구예요. 하빈더는 자신이 90살인 백인 여성의 친구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습관적으로 자신이 장례식에서 유일한 유색인이라는 점을 의식한다. 그녀는 엄마가 슈뷰코트에 산다는 이야기를 미리 꾸며놨지만
그녀가 불쌍한 노인을 죽이지 않는 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금방 드러날 터이다. 물론 지나치게 잔인한 가정이지만. 하지만 셀리는 자세히 묻지 않는다. 어머님은 친구가 많으셨어요. 그녀가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면서 말한다. 하빈더는 이 몸짓을 흑인 친구도요 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아주 좋은 분이었습니다. 하빈더가 말한다. 그랬죠? 셀리는 하빈더의 팔에 손을 대려다가 생각을 바꿨는지 멈춘다. 퍼트리샤와 마리아에게 소개해드릴게요. 퍼트리샤는 케어포유를 운영하고 마리아는 어머니의 고정 간병인들 중 하나였어요. 제니는 장례식에서 봤으니 잘 알죠? 하빈더는 제니를 잘 안다고 느끼지 않는다. 또한 하빈더는 그 성직자가 자기 이름 뒤에 직함을 붙여주기를 바라는지 궁금하다. 그녀는 약간 차가워 보인다. 퍼트리샤는 키가 크고 팔다리가 길고 집에서 검은색 원피스보다는 운동복을 입고 있는 유형 같다. 마리아는 체구가 작고 예쁘장하다. 그녀의 억양에서 동유럽인의 느낌이 묻어난다. 그녀도 나탈카처럼 우크라이나인일지도 모른다. 하빈더는 나탈카가 거실 저편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린다. 덱스 첼로너가 왔었어요. 셀리가 말한다. 아시죠? 그 작가요. 고맙게도 여기까지 와주다니. 나는 그의 책을 다 읽었어요. 제니가 말한다. 나는 멋진 살인이 나오는 소설을 아주 좋아해요. 멋진 정장을 입은 남자가 그 사람이었나요? 하빈더가 말한다. 들어오면서 봤어요. 네, 셀리가 말한다. 아주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예전에 시뷔에 살았어요. 퍼트리샤가 말한다. 그녀는 우리 고객이었죠. 내가 그분을 돌봤어요. 마리아가 말한다. 좀 까다로운 분이었어요. 하빈더는 엄마가 시뷰코트에 산다는 핑계를 대려고 했는데 덱스 첼로너가 그 핑계를 이미 댔다는 점이 약간 흥미롭다. 물론 그 사람의 경우에는 그 핑계가 진실이다. 뭐 좀 드시겠어요, 하빈더? 셀리가 말한다. 차? 커피? 하빈더는 옆 탁자에 있는 뚜껑이 열린 와인병에 주목한다. 제니는 그득 채운 잔을 들고 있다. 분명히 셀리는 하빈더가 술을 입에도 대지 않을 것이라는 문화적 가정을 한 듯하다. 반면에 셀리는 하빈더의 이름은 제대로 알아듣고 제대로 부른다. 괜찮습니다. 하빈더가 말한다. 그저 조의를 표하려고 왔습니다. 우리는 패기가 그리울 거예요. 퍼트리샤가 말한다. 보기 드문 분이었어요. 패기는 항상 내 가족에 관해 물었어요. 마리아가 말한다. 그녀는 폴란드에 대해 아주 많이 알았어요. 대부분의 연극인들과 다르게. 그녀가 음울하게 덧붙인다. 그러게 말이에요. 셀리가 말한다. 나이절은 케임브리지에서 현대사를 공부했지만 나는 그 분야에 지독하게 무지해요. 하빈더의 친구 클레어의 말에 따르면 케임브리지 출신은 항상 대화를 시작하고 10분 안에 그 학교를 졸업했다고 언급한다. 셀리는 대신 말하고 있지만 이 규칙에 충실하다. 패기가 대학에 다녔나요? 하빈더가 말한다. 패기는 나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 말은 사실이다. 하빈더는 그녀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 아니요. 셀리가 말한다. 어머니는 1929년생이에요. 그 시절에는 대학에 가는 여성이 많지 않았죠. 그렇지만 어머니는 정말로 똑똑하셨어요. 어머니는 아주 많은 책을 읽으셨죠. 그녀는 빈 책장을 가리킨다. 책은 다 어디에 있어요? 퍼트리샤가 묻는다. 이때 나이절이 양손에 병을 하나씩 들고 다가온다. 더 드실 분 있나요? 하빈더가 레드와인 한 잔을 달라고 말하려는 찰나에 그녀의 귀에 목소리가 들린다. 갈 시간이에요.
하빈더가 고개를 돌리니 나탈카, 안경을 쓴 남자, 분홍색 나비 넥타이를 맨 남자가 기대에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다. 정상회담이요, 나탈카가 설명한다. 오두막 카페에서 5시에. 하빈더가 그곳에서 벗어나기까지 약 10분이 더 걸린다. 아무튼 그녀는 셀리와 나이절에게 적절한 조이의 말을 죄다 전한 다음에 해변으로 향한다. 나탈카는 오두막 카페라고 말했다. 그렇게 부를 만한 곳은 한 군데밖에 없다. 해변 바로 위 해안도로에 있는 나무 오두막. 그곳은 11코트 정면에 있고 하빈더가 생각하기에 패기 스미스가 창밖을 내려다 볼 때면 곧바로 눈에 들어왔을 것이다. 알고 보니 오두막 카페는 안경을 쓴 남자의 것이었고 그의 이름은 베네딕트다. 하빈더가 추측한 대로 분홍색 나비 넥타이를 맨 남자는 패기의 친구인 에드윈이다. 그들은 피크닉용 테이블에 앉아 아주 맛있는 커피를 마시면서 파도 위로 급강하하는 갈매기들을 바라본다. 5시이고 마지막 햇빛을 즐기며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몇 명을 제외하면 해변 산책로는 조용하다. 하빈더는 형사예요. 나탈카가 말한다. 그녀는 우리가 패기의 살해범을 알아내도록 도울 거예요. 패기가 살해당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빈더가 말한다. 과도한 추측입니다. 그녀는 나탈카에게 이렇게 작은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주는 것이 중요함을 직감한다. 증거가 없다고요? 나탈카가 말한다. 그녀는 피크닉용 테이블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연기를 그들 쪽으로 불지 않으려는 성의를 별로 보이지 않는다. 베네딕트는 미안한 기색으로 손을 퍼덕거리지만 하빈더는 나탈카가 담배를 멋지게 피운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수년 전 탈가스 고등학교를 다닐 때 체육관 뒤에서 담배를 피우던 여자아이들처럼. 하빈더에게 말하세요, 에드윈. 나탈카가 말한다. 셀리가 내게 유품을 챙겨도 된다고 하더군요. 에드윈이 말한다. 하빈더는 그의 목소리가 참 좋다고 생각한다. 상대를 깔보는 투 없이 우아하다. 그녀는 친절하게도 나에게 주려고 몇 가지를 골라놨어요. 장식품 몇 개랑 브라이턴 부두에서 찍은 패기의 사진이었죠. 나는 패기의 책을 한 권 간직하고 싶었답니다. 패기와 나는 항상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지요. 게다가 나는 나이절이 그저 버려도 되는 물건인 양 책을 상자에 담아놔서 약간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상자 하나를 열어서 이 책을 꺼냈어요. 에드윈은 서류 가방과 남성용 가방 중간쯤으로 보이는 가죽 가방을 들고 있다. 그는 그 속에서 양장본 책을 한 권 꺼낸다. 표지에는 회색 고층 건물이 있고 구준 하늘을 가로질러 금박 글자로 덱스 첼로너라고 박혀 있다. 제목은 더 작은 글자로 그 아래에 적혀 있다. 고층 건물 살인. 토드 프랜스 미스터리. 나는 첼로너의 팬이 아니랍니다. 에드윈이 말한다. 하지만 패기는 그의 책을 좋아했지요. 이 책은 최신판입니다. 신간 견본이에요. 패기가 죽을 때 읽고 있던 책이에요. 나탈카가 말한다. 그녀 옆에 탁자에 펼쳐져 있었어요. 맞아. 에드윈이 말한다. 자네가 나한테 말했지. 부분적으로는 그래서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패기에게 조금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 것 같았거든요. 어쨌든 책을 펼치니 이게 떨어졌어요. 평범한 엽서이고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다. 우리가 당신을 찾아간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